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버전 2-1 보호자용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상당히 중요한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빠르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단에 등급을 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장기 요양 인정 절차라 그랬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별표 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만 65세 이상이시더라도 이런 노인성 질병, 즉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 같은 질병이 있어야지만이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이 되신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인성 질병은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65세 이상인데 이런 노인성 질병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노안이에요. 어르신들이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연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해요. 어르신 스스로가 거동이나 행동이 안 돼요. 무조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65세 이상 분들은 이런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 혼동하시지 말라고 제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차가 없으시길 바라는 거를 지금 말씀 한번 드리면, 여러분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이 된다는 거지, 이런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의 노안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다 등급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께 등급 주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등급을 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차가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은, 그렇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가서 개인 서비스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너무너무 간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가지가 있죠, 종류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처음에 할 때 이거 하고요, 장기요양 인정 갱신, 여러분 처음 등급받을 때 1년 있으면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 갱신 신청.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3등급인데 2등급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2등급인데 3등급으로 내려주십시오 하는 등급을 변경하는 신청, 이거 별로 안 한다 그랬죠. 어쨌든 등급 변경 신청서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할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이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여러분께 강의하도록 할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께 미리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등급 판정 기준도 설명드렸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해서 어르신들의 등급을 드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마지막으로 의사소견서에 대해서 이런 양식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렸죠. 의사소견서 양식은 이런 양식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65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기입을 해라, 여기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3종류죠. 저 보시면 치매 있죠, 치매. 그 다음에 뇌혈관성 질환,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킨슨. 여러분,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인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죠.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가 치매, 둘째가 뇌혈관성 질환,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거, 세 번째가 파킨슨. 이렇게 크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의사소견서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사가 기입하는 건데 가장 적절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연구, 시설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가 여기다가 쭉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여기 이 위의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릴 여러분 재가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 서비스까지 의사가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의사 소견서 양식이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등급이 나오면 어르신이 이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더니 등급이 나와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은 뭐냐면 시설 플러스 재가 서비스로 표시가 돼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라는 쭉 한번 미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식이에요. 공단에서 어르신이 등급을 심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면 이런 양식에 맞춰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1등급하고 2등급은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가 동시에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 등급만 나와요. 명심하셔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 등급을 안 줘요. 재가 등급만 줍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법의 취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가 서비스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서 받는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어르신들 유치원 같은 거, 주야간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재가 서비스예요. 3등급에서 5등급 어르신은 그렇게 등급상 어르신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봐서 따뜻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하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재가 서비스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양원에 모시는 거를 무슨 서비스라고 했죠? 시설 서비스라고 합니다. 시설 서비스, 그러니까 시설 재가하고 시설급여가 같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더니 등급이 딱 나왔어요.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죠. 근데 대부분 3, 4, 5등급이에요. 1등급 아니면 2등급은 거의 와상이에요. 거의 누워 계셔요. 인지 기능도 상당히 낮아요. 자식도 잘 못 알아보시고 시간과 날짜 개념이 거의 없어요. 1, 2등급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를 받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기 힘들어서 시설로 요양원으로 모시고자 할 때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급을 받을 때는 100m 달리기, 100m 허들 달리기에서 허들이 2개 있죠. 첫 번째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막 받으러 합니다. 막 달려가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가지고 등급을 받는 게 첫 번째 허들. 막 달려서 첫 번째 허들을 딱 넘었어요. 넘어서 우리 부모님이 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 나왔습니다. 아니면 4등급 나왔어요. 5등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들이 있어요. 두 번째 허들이 뭐냐?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두 번째 허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두 번째 허들을 넘어야 요양원에 모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00m 허들 경기에 허들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등급이 나오는 첫 번째 허들이 있고 두 번째 허들은 이겁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두 번째 허들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등급을 딱 나와서 3등급이나 4등급, 5등급 나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겪어야 된다.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허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강의는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 잊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재가급여에서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절차. 이거는 몇 등급에 해당돼요? 3등급, 4등급, 5등급 어르신은 여기 절차를 꼭 밟아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소하는 자격은 뭐냐면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 이런 거는 당연히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 대상자가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 5등급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가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표시가 돼 있지 않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재가급여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 현재 재가급여만 가능한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강의가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로 변경하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르신 상태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공단에서는 내용 변경을 요청한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개별적인 필요 서류를 안내해요. 여기 여러분 새로운 게 나왔네요.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라는 거.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공단의 안내에 따라서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온 거예요.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가 무엇인지. 자, 수급자가 어떤 이유로 시설급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나 대부분의 경우 사실 확인서를 요구해요. 공단에서. 공단은 여러분들의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내주십사 하는 절차가 그때 필요한 서류가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를 달라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는 이런 조건이 해당이 돼야 돼요.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시설급여로 변경받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재가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해당해야 돼요. 재가 서비스로만 어르신을 케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재가 서비스는 뭡니까? 방문 요양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요양보호사 하루 몇 시간씩 와서 방문 요양해주는 거, 방문 간호도 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도 가는데 그것만으로도 곤란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가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3등급에서 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된다. 하나,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이면 돼요. 하나만 해당돼도 돼요. 물론 두 개나 세 개 되면 더 좋고요. 자,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 된다. 그죠? 어르신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의 직계 비속이 있잖아요. 자녀라든지 더 길게 보면 손자도 있어요. 대가족일 수도 있고 핵가족일 수도 있는데 동일 세대, 어르신하고 같은 세대에 계시 어르신 혼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급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어르신이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동일 세대가 있죠. 동일 세대. 동일 세대의 구성원들이 어르신을 수발을 더 이상 못해. 무엇 때문에요? 생업 때문에. 원래는 며느님이나 다른 뭐 손자라든지 어느 분이 같은 가족, 같은 주거 공간에서 어르신을 케어해드렸는데 더 이상 어르신을 케어하기가 어렵다. 수발이 곤란한 경우가 첫째 번이고요. 두 번째,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이거는 화재나 철거인데 여러분 이거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세 번째,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 어르신이 배회나 폭행이나 그 치매 진행이 좀 더 빨리 오면서 어르신들을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 막 물건을 던지거나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심신 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수급자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이상만 해결되면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좀 되게 까다로운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5등급 수급자의 경우는 아래 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5등급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5등급 어르신은 치매만 있는 어르신, 소위 말하는 치매 등급이라 그랬죠. 어르신이 거동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식사 다 하실 수 있고 대소변도 스스로 다 하세요. 근데 치매예요. 그죠? 치매 있는 어르신이 5등급이라 그랬죠.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돼요. 자, 3등급 또는 4등급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죠. 근데 5등급은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1번하고 똑같아요. 동일 세대 가족 구성으로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첫째. 두 번째, 제출한 의사소견서 항목과 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 자, 인정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낸다 그랬죠. 근데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할 때도 의사소견서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출한 의사소견서의 항목과 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정조사 시 이제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 조사할 때, 어르신은 방문 조사할 때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1번, 2번, 3번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등급 어르신이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 즉 시설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위에서 언급한 유의사항은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며 수급자의 정확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 공단 자체에서 정한 기준이다. 일종의 공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 공단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정도의 요건을 공단에서 여러분 보호자님께 요구한다. 이런 거는 미리 유의사항으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나 내용 변경 신청에서 탈락했어. 어르신을 장기요양청 등급 주세요라고 처음에 공단에 등급 주세요라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탈락한 경우에는 바로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기간적인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등급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3개월 이후에 재신청하게 돼 있고요. 또 어르신이 어르신이 낙상으로 인해서 어디 그 골절을 당했어요. 또는 골절하는 경우, 그다음 뇌경색 골절하는 등 급성 질환, 갑자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3개월. 뇌경색의 경우에 발병 후 약 6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든지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게 공단의 공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 등급 없이 요양원의 일반 자격을 가지고 등급이 없는 분이에요. 입소한 경우에는 약 3개월의 심신의 안정을 거치는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공단의 공고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역공단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거를 공단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다. 이런 거를 공고사항이다. 참고사항으로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강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을 사실 확인서를 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